선생님께서 중간에 왜 음악을 넣었을까 제 처음에 좀 궁금했는데 전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넣은 것이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니까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천문학 강의를 좀 했는데 그걸 조금 이어가지고 장해독하고 연계시키려고 해요. 근데 천문학 분야가 또 음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몇 가지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개개인의 개성, 그러니까 그 개성이 장애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전체가 다 지금 연결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실은 그 네 사람이 아무도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목차를 좀 먼저 이거 좀 설명을 잠깐 하면, 천문하고 인문은 이제 융합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어느 시기에 하늘의 행성들의 배치 관계가 있는 순간에 태어나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태어난, 그러니까 그 순간의 천문의 특성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의 개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개성은 여러분들의 장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천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황도상에, 그러면 우리 황도의 상을 본다면 태양이 돌고 있는 그 황도상의 백도, 달이 돌고 있는 백도하고 교차점이 우리가 태어난 순간 지구에서 계산 딱 돼요. 컴퓨터로 계산됩니다. 그냥 사주가 아닙니다. 정밀한 법칙으로 우리가 지금 천체 운행상에 지구라는 행성 위를 타고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황도상의 교차점을 딱 계산해서 보면 당신이 지구에 지금 뭐하러 왔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지금 장해독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뭐하러 오는지를 아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 건가? 장수 오래 하나? 오래 하는 게 중요하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100살 이상 살면서 똥칠하면서 치매 걸린 사람이 삶이 그게 삶인가요? 그건 삶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해독을 하려는데, 오래 살려는데 뭐 때문에 오래 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순간에 하늘 에너지가 당신의 숨소리하고 세팅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지구상에서 100년, 1000년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주제까지 장해독이 오늘 연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지금 무수한 태양계 시스템만 보더라도, 황도상에서만 보더라도 순간순간 다 바뀌고 있죠. 그때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숨을 쉽니다. 그때 에너지가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세팅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다양한 별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 순간에 스냅 사진으로 이 사람은 자기 호흡을 하는 거죠. 그때 태어난 지상의 그 사람이 그때 하늘의 문양하고 같이 일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문과 인문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융합은 그 사람의 개성, 장 문제하고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 하늘의 별들의 배치 문양, 그것이 그 순간 태어난 인간의 다양한 개성과 특질하고 연관되는데, 누가 그러면 그 하늘의 특질에 따라서 장의 감수성이 달라져.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이런 시스템 상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황도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이 있죠. 그리고 달이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황도상의 이 교차점이 계산됩니다. 천문학으로. 이 교차점을 알면은 지구에 뭐하러 온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30년 정도 임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것이 대단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학을 의학에서 하게 된 이유는 이 도수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에 뭐하러 온지를 모르니까 자동차 운전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동차 고장 안 나겠어요? 그것이 건강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천문학의 적용 범위가 어떤 것인가? 지구에 왜 왔는지 알아야 돼. 질병이 예측 예방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질병 예측 예방하는데 장애 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까 한상현 선생님이 장 문제를 말했지만 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히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암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우리의 T세이 사이클이 있는데 T세이 사이클에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지금 발효하고 연관된 거죠. T세이 사이클이라는 게 단백질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만드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질병을 예측 예방해야 되는데 그건 천문하고 연관되고 그 또 관계 속에서 장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단백질 문제, 암 발생 문제까지. 그 다음에 천문을 알았을 때 이렇게 개인 맞춤 의학까지. 그러면 그때 하늘의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내는데 거기에 특성을 파악한다면 이 아이를 무슨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해요. 핵심이. 왜 그러냐니까 감정 문제가 건강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여성한테 줘. 부인한테. 그러면 부인의 장에 어떤 문제가 경직되고 그렇게 되죠. 경직되고 그러면 발효 공장인 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하는 치료할 때 반드시 복진을 하거든요. 어디가 딱딱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읊으라면 읊을 수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상태하고 장 문제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면 대단히 둘이가 조화로운 어떤 관계를 그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건가? 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태양이 이 세지테리에 쓰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이 달이 세지테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니까 천생연분입니다. 예를 들면 달이 LG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이 그렇고 남성이 태양이 LG 위치에 있다. LG라 그런 말은 지금 이제 서양 어스트로로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자축인묘로 바꿔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배우자들이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다면 가정 상태에서부터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화가 이루어지면 건강 문제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인 맞춤 천문학은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특성을 알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야만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방향에서 국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네 가지 사항을 쭉 가지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홍익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에 조화가 안 된 상태에서 홍익인간 사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고, 이런 위에 5가지 조건들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지구의 지구촌 건설, 그것이 이와 세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문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바탕 속에서 장해독 이야기를 좀 넣어가고 있습니다. 장, 아까 이제 발효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발효되지 않으면 그 나무 지금 물건이잖아요. 뭐 음식이든지 뭐 돼지고기든지 모든 그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외부의 물질이에요. 외부의 물질이 발효 과정을 거쳐야만 DNA에서 이렇게 TCA 사이클로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장이라는 겁니다. 장.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화학 공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장이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우울증, 공황장애, 안치질, 암심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것이 해결된다면 질병 없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건 제가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장내 해독이라는, 장이라는 것이 결국 장을 해결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내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한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은 소장에 이렇게 육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지금 유익균, 유해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혈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다 분해하는 효소, 요소들을 여러 가지 유익균이 있는 거죠. 여기가 문제 돼버리면, 보십시다. 육모 사이의 유익균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장벽 세포를 보호하고 장벽이 흡수하는 영양소 중 너무 크거나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입자가 흡수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유익균들이. 또 장내 장누수군은 독소 내 사이토카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유익균을 감소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의 개선, 장 건강이 회복되면 알레르기 질환을 호전시키고 장벽과 피부 장벽의 유기적인 관련성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육모세포 우리의 장 속에 있는 이것이 핵심인 거죠. 여기서 분해된 상태가 빨려 들어와 가지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 이제 밀착 연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상피세포와 세포 사이 간극을 메워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정교한 밀착 연결 관련 단백질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장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밀 이음부, 그 다음에 글루딘, 그 다음에 클라우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장내 나쁜 균들의 독소가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 화학 공장에서 화학 공장이 문제가 생겨요. 벽이 문제가 갈라진 거죠. 그러면 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위 단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벽 손상과 항원, 염증 물질 혈액 유입이, 이 염증 물질의 혈액 유입이 지금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무슨 증, 무슨 염증, 무슨 염증 모든 것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요 부위 소장의 육모세포가 이렇게 틈새가 생겨서 이거 혈액이 있는 부분이에요. 혈액이 타고 들어와요.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부 음식물이 유입해서 독소, 장내 세균이 만든 독소, 장내 독소가 장벽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장벽이 손상돼 가지고 항원, 염증 물질,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혈액속의 면역 세포들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덩어리를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지금 양방에서 말한 모든 염증이라는 말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로 인해 각종 독소와 염증 물질들까지 혈액 속으로 유입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 속으로 침투한 독소와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모든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장을 잘 관리한다면 질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독소와 염증 물질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피부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또 아토피나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장이 핵심적인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자 해독을 하는 과정에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드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 백비탕이라고 하는 건데 100도 정도 끓여요. 그 다음에 끓여졌으면은 뚜껑을 열고 15분간을 더 끓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포가 많이 생겼죠. 여기에 뽀글뽀글 들어간 무엇이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백비탕은 마이크로크로스트 물로 흡수가 빨라 세포막 출입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세포 사이로 잘 가게 되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내 해독할 때 이 물 외에는 다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을 잠깐 보면은 그날 들어왔다 그러면 오후 3시 그날부터 이제 들어온 날부터는 백비탕 에 드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한약이라고 혈관을 확장하는 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시고 계속 이제 한약 별로 이제 드리고 그 다음 아침 7시에 지소금인데 아까 그 한상현 선생님이 소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잘 제가 선별한 소금수 한 1.5리터를 1시간 내에 복용합니다. 그러면 전날 이 한약하고 장을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약을 먹고 1.5리터의 소금수를 먹으면 장에 이 나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든 불게 되겠죠. 소금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침 내내 화장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오전 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에 있는 나쁜 변을 좀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를 해서 P 한약, R 한약, A 한약, 그 다음에 공진단도 물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뭔가를 복용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거 외에 일체 다른 음식은 주지 않지만 이분이 배가 고프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D2부터 D7까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튿날 정도가 변화에 대단히 힘든 날입니다. 내보냈죠. 나쁜 걸 새로운 상황은 적응 안 됐죠. 그래서 그 2-3일 내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 지나가지고는 대단히 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다 내보내고 우리 공장이 다시 재설정된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때 그냥 아주 행복하다 하는 표정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치료 사례를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전립선암 수술 후에 장해독하고 치료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전립선암 수술하고 왔을 때는 얼굴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게 지금 장해독하고 쭉 하는데 정상 얼굴 색깔로 바뀌어가면서 아주 좀 건강해지고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가 한 번 왔어요. 명치 아래가 꽉 뭉쳤습니다. 보니까 잠도 못 잤. 그다음에 약은 계속 3년 정도 먹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새 뭐라 할까 시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장애도 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치료 관리하고 이분이 간호사 출신인데 다시 복직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치매 환자 이건 좀
어려운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 해독을 하면은 인지 상태가 개선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통 환자도 있고, 이거 담낭 결석염증 사례는 하나 여기 지금 교수님이 있다가 사례를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피부 질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제 치료해 본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3분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잠깐 좀 실제 사례를 이제 보면, 교수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담낭 결석으로 해서 간에 염증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뭔가 그 배에 줄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소화기계가 간도 소화기계인데, 교수님 오셨을 때는 그냥 일단은 주치의가 하자니까 하는 것이 어떻게 된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과정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시죠. 제 주치의입니다. 제 임상 대상자였고, 제가 이 담낭을 제거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담낭 제거가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 빠진 인간이라 이게요. 그 이제 담낭이 하는 게 이제 간에서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담낭에서 담즙을 가지고 있다가 췌장 가운데에 담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 소화가 들어갈 때 담낭에서 이제 담즙을 담도를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 갖고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낭을 제거를 했어요. 엄청난 이 염증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삼성병원에서 제거를 했는데 제 주치의와 3달 동안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한다. 고생하는 이유는 담낭에서 적당한 담즙을 담도를 통해서 내려보내 갖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담낭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간에서 담즙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거나 적게 내려가면 이제 설사 내지는 소화 불량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양방에서. 그래서 나보고 3달 동안은 2가지를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술 먹으면 사망이다. 2번째, 저지방 음식만 먹어라. 저지방 음식 보니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담낭을 제거를 하고 이제 여기를 와갖고 아까 얘기대로 100비탕부터 먹기 시작을 해갖고, 아까 보통 뭐 2박 3일씩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업자잖아요. 환자를 반복할 일 없으니까 제가 10박 11일을 장해독을 했어요. 장해독을 10박 11일을 했는데 7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뭘 먹기 시작을 했냐면은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2번째로는 이제 고지방 음식을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 병원 말대로 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저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맵고 짜고 뭐 이 고지방 음식을 막 먹는데도 일주일 후부터 아니 주치의가 나 믿고 먹어 하는데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막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가갖고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사실 뭐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술을 참 좋아해요. 도저히 못 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그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갔더니까 염증 수치 제로. 담낭 제거에 따른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소장까지 내려가는 기능 100%. 한 달 뒤에. 그리고 내일 다시 또 가는데, 이제 3번째 가는데 두 번 다 이렇게 100% 나은 거예요. 내일 이제 이 담낭 제거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마지막 갑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제가 약장사도 아니잖아요. 좀 권하고 싶은 게 제일 처음에 제가 와갖고 이제 우리 박사님이 동양철학 박사예요. 그 한의학 박사고 동양철학 박사도 보니까 저랑 잘 통하잖아요. 매일 밤새도록 얘기하는 재미에 여기 와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들 2박 3일 하는 걸 제가 10박 11일을 장 청소를 했어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꼭 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 장에 제가 평생 동안 먹으면서 아까 그 뭐 윤모셉 그 사이에 그 똥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끼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나하고 원래 이 제목을 벽에 똥칠하지 말라고 이 강의 제목을 내가 권해주고 싶었댔어요.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가 됐든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또 요 박사님 그 서울대 그 지도 교수 그분 이제 부부가 여기 와갖고 이제 저랑 또 며칠 동안 또 입원을 같이 했는데 치매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이제 치매 걸리고 이러면 벽에 똥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똥칠을 안 하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장을 해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기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든 거기다 이 병의 근원 출발 이거는 이제 장의 해독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육모 그 돌기 그 사이에 똥들부터 잘 이렇게 해독을 해갖고 디톡스를 통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이 먹는 게 잘 흡수가 되고 안에서 나오는 분비액이 잘 나오고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장 청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날 이게 이제 염증 사례 치료가 이제 전데 물론 제가 내일 11시 반에 이제 마지막 내일 이제 검증을 받으러 갑니다. 가갖고 뭐 찍고 피 뽑고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 담낭 염증과 담낭 제거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남았는데 내일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고도 갈 거거든요. 그래도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원 선생님 잠깐 2, 3분. 이제 일반적인 이 5번 사례는 약간 좀 상당히 큰 사건이고 일반적인 편두통이 많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치료됐는지 한번 5분 이내로. 임상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장청소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장 박사님이 3월달에 이제 쓰게 빠진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도 안 좋고 되게 이제 힘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얼굴 좀 뽀해져야 되겠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떤 증세가 있냐면 이렇게 잘 때 누워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좀 더 누르면 사방으로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일반 병원도 가고 또 한의원에 가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은 이제 두통이 와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되게 이제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죠. 저는 이제 약을 안 먹는 사람이라가지고 두통이 와도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도 그걸 막 이겨내는데 어느 순간 누가 캐러멜 마키아토를 주더라고. 그거 먹으면 두통이 나. 근데 요즘 혹시 또 두통이 생기면 장캐러를 이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시간 때문에 2박 3일 동안 이제 장청소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약 먹고 두 번째 날에 이제 뭐 이렇게 설사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날부터는 가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되게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장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는 일단은 뱃속이 되게 편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고 두통도 거의 지금 없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발이 이렇게 차가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있을 때 배를 막 내가 혼자 마사지하고 그러면 배가 다리가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도 이제 많이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장청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장청소를 통해서 순환시켜주고 이거를 배출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장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청소 동호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초치는 남자가 주신 그 흑초를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병에 먹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도 또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장청도 하고 장기약 먹고 흑초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져서 내년에는 연습해서 마라톤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마무리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 문제가 조금 염려되신 분이 지금 좀 얘기하신 분 있어요? 예, 다음 기회에 우리 장부장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예. 선배님들이